자,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이제 생체 리듬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관건은 타이밍이다. 2장에서 두 번째 연구를 통해서 나는 체내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절대 피할 수 없으면서 바로 낮이 밤이 되는 현상 말이다. 사는 장소가 3억이건 3억이건 열대우리건 또는 10억 년 전에 살았건 아니면 현재 살아있건 이건 무관하게 모두 겪는 일이다. 생체 에너지, 이 모든 기능을 이끌어가는 것이 생체의 시계다. 이 시계는 생물은 대략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를 따른다. 일출과 일몰로 예측해지는 이 시계 덕분에 식물은 양분을 만들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체계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생체 리듬은 리듬을 제공한다. 덕분에 식물은 일출 한두 시간 전에 잎사귀로 위로 올리고 많은 유전자를 활성화해야 그렇게 한다. 식물에게도 계절이나 밤낮으로 특정한 시간에 따라서 언제 꽃을 피워야 하는지 앞서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타이밍은 처음에는 빛에서 통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연구자들이 유전학을 탐구한 결과 생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확히 밝혀졌다. 생체 시계의 유전학은 인체에는 위치에 따라서 주물러는 세포 수백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 수백만 개. 신체기관이 건강한지 또 특정 병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특정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혹은 정상적인지 다른 변이인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변이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과학적인 연구 과정은 범죄를 해결하는 것과 무척이나 비슷하다. 외단되는 단서만으로도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지만 용의자를 찾고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세포 안에서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어떤 단백질이 24시간 주기로 천천히 만들어진 다음에 분해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은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핵함과 같은 재료 안에서 생체 시기를 통제하는 유전자는 3개이며 동물과 인간의 경우에는 12개가 넘는다. 우리는 매일 얼음 조각을 꺼내서 가족을 위해서 스무디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얼음통을 제자리에 놓으면 제빙기가 다시 가동을 해서 통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얼음 조각을 만든다. 만약 모든 제빙기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동일한 리듬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돌연변이다. 모든 신체관에는 저마다의 시계가 있다. 과학자들은 전신을 통제하는 단 하나의 시계만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인체를 집과 같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각 신체기관은 저마다 시계가 있는 각기 다른 방에 해당한다. 침실에 있는 시계는 여러분에게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지를 알려준다. 재택근무중 사무실의 시계는 언제 일해야 하는지. 나는 생체 시계 존재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같은 의문을 품었다. 생체 시계는 간에서 신전 대사를 조절할 때와 비교하여 뇌에서는 어떻게 수면 추적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게놈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24시간 주기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유전자가 동시에 순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실에 이제 어떤 활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영양분, 에너지에서 복구와 세포 분열도 하루 주기 리듬으로 진행된다. 세포 간의 소통도 하루 주기 생체 리듬으로 이어진다. 모든 약물 표적도 생체 리듬을 지닌다. 이것은 생체 주기의 과학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효과 중에 하나이다. 식유차 상액 기존 생체의 시계. 하지만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체내의 시계가 서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SCN 기능은 일상 리듬의 중심을 이룬다. 과학자들이 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외과적으로 SCN이 제거된 경우에 모든 리듬을 상실할 정도이다. 수분을 섭취하면 간과 근육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생체 리듬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상당히 유연하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단 며칠 만에 시스템이 재생결정될 정도이다.
3대 핵심입니다. 다양한 신체 기관에 있는 시계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하여 건강에 본받고 이루는 3대 주요 리듬을 만난다. 바로 수면, 영양, 섭취, 활동이 그 주인공들이다. 여러분의 인체 리듬은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분주한 교차처럼 작동한다. 제1리듬 아침형과 저녁형 인간의 신화. 사실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린아이들은 밤이 깊어지기 전에 일찍 잠이 들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밤 9시나 10시가 지났는데 전혀를 재우지 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잠들려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개입하거나 이를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 10대 청소년들은 대개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은 아기였을 때는 최소 9시간 후로는 7시간 수면 패턴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수면주에 일어난 변화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베테랑 여성은 자신의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찾은 의사가 유타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존스 박사였다. 극히 희귀한 단 하나의 돌연변이 때문에 베티의 생체 시기가 정상보다 빨라졌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부 교수는 혹시나 여러분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유전자에 있는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는 나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보낸 이틀간의 캠핑이 끝난 후에 멜라토닌 증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자기 건강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험 때문이었다. 제1리듬 언제 먹느냐가 여러분의 생체 시기를 결정한다. 언제 먹느냐? 쥐들이 원래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2009년에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발견으로 생체 리듬과 빛의 음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만약에 아침을 보통 8시 먹는다면 여러분은 미간, 근육, 췌장 등과 8시에 조식 약속을 잡은 셈이다. 여러분이 간, 근육, 췌장 등에 있는 시계들도 예상치 못한 아침 식사를 감지하고 혼란에 빠진다. 더군다나 아침 식사가 늦으면 신체 기관의 다른 임무의 지장을 처리하듯이 저녁이 늦어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8시에 이곳에 연구실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다시 머리를 걸쳐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므로 예전에 왜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는지 하다면 타이밍이 그 이유가 된다. 제3리듬 신체 활동의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 먹거나 잠자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신체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근육은 우리가 신체 활동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 신체 활동은 건강에 매우 유용하며 어떤 활동은 생체 시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초장의 실험 관찰 후에 10대 청소년부터 노령기 성인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 인간 대상 연구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무엇이 신체 활동에 해당할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형태의 운동은 전부 일상생활 중에 하는 신체 활동으로 여겨진다. 3장에서 당신의 생체 시기는 정상인가? 1900년대 출생한 아기는 기대 수명이 47세. 생체 주기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생체리듬이 맞는 조명.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불량하고 그러나 생체리듬이 맞으면은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당신의 생체 주기 코드는 얼마나 튼튼한가? 생체 주기 리듬. 우리의 회복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저는 회복력이 생체 리듬에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인체가 여기에 적응하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룻밤에 야간 근무를 하며 여러분의 인지 능력은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수가 있다. 국토를 횡단하는 국내 여행은 만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대가 바뀌어서 시차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라면 며칠간 시차증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시차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알고 싶다면 표준시보다 시간을 약 1시간 앞당겼어. 이렇게 쓰리얼님, 여러분이 일상으로 느끼는 거부감이나 잦은 질병, 만성질환은
생체 시기의 결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체에 대한 결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주,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유전적인 소인으로 적용과 생체에 대한 결혼의 만성화는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리듬에 문제가 생긴다.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결정 내리는 능력을 저해시킨다. 앞에도 말한 바 있지만 하나의 생체 리듬이 결혼되면 나머지 리듬도 영향을 받아서 결혼이 된다. 때로 만성질환이 생체 리듬 결혼의 원인이 되기도 만성질환이 가장 비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높인다. 마음껏 숨 쉴 수 없어서 숨을 취할 수 없으면 낮 동안에 졸으며 늘고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만약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여러분의 일상 리듬을 결혼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체 주기 코드 건강평가에서 생체 주기가 결혼시키지 않는지 생체 건강은 주치로부터 가체적으로 말이 듣는가? 그렇다 아니다 해서 그렇다 아니다 복용해서 정신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가? 그렇다 아니다. 식탐이 있는가? 행동습관에서 하루에 걷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잠자리는 답변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네 생체 리듬에 맞는 숫자를 찾아서 건강 리듬을 체크를 해보자. 적합한 이성적인 생체 주기 코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언제 그리고 기상하는 자가 하루 중에서 가장 큰일이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침대 밖으로 나오면 눈으로 들어오는 아침 첫 햇살이 망막의 멜라노신 광 센서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SCN 기준 시계에 아침이 밝았음을 알린다. 이런 신호를 통해서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먹는 마시는 음식, 하루의 첫 햇살은 우리의 뇌시계를 빛에 맞춰서 동기화한다. 아침 식사는 단식을 중단하라는 뜻이다. 브레이크 패스트, 브레이킹 더 패스트. 감독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아침을 깨운다. 응답자 대부분은 새벽 4시에서 정오 사이에 하루 수 없이 열량의 4분의 1 미만을 소모한 반면에 취침 시간은 언제인가? 상대적으로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는 편이다. 모든 전자기기의 스크린을 몇 시에 끄는가? 불과 50년 전에 집안에서 거실을 벗어나면 사회적 성우 우리가 전자기기를 끄고 나면 우리 뇌는 그 뒤에 몇 분이 지나야 긴장을 풀고 활동을 멈춘다. 몇 시에 운동하는가? 답변 평가하기. 자, 이것이 호에서 사실 타이밍은 다른 행동 습관들도 교정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아침 10시간, 12시간 흔히 즐겨 말하는 좋은 습관 앱을 통해서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라. 나는 정보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쉽게 자신의 생체적인 코드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하나 했다. 여기에 참가하면 간단하다. 물과 복용적인 약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자, 지금까지 수천 명의 참가자가 우리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로도 전환돼 활용이 되어졌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습관을 기록하고 우리 연구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줌으로써 과학과정에 그들은 기회를 알 수가 있다. 이거에 생체적에 맞는 생활 방식은